네, 반갑습니다. 8월 18일 강의 영상입니다. 8월 18일 수요일 백신 2차 접종 맞는 날이에요. 강의 끝나면은 여러분들 영상 다 보시면 그때 가면 됩니다. 자, 오늘 쇼 윈도우만입니다. 발제를 유기용님이 맡으셨는데 제목을 쇼 윈도우만 이렇게 하셨어요. 오짜탈짜. 아니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유기용님이 발제문의 제목 틀렸잖아요. 근데 이 쇼 윈도우맘을 쓰신 분 오짜탈자가 참 많아요. 그죠? 물론 다 넘겨짚을 수는 있죠. 그런데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오짜탈자가 좀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틀린 글자들이 눈에 많이 띄었어요. 쇼 윈도우 하면은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쇼 윈도우 부부라고 그러죠. 쇼 윈도우 부부. 쇼 윈도우가 뭔지는 알죠? 쇼 윈도우 옵니다. 쇼 윈도우. 쇼 윈도우 부부라고 많이 얘기하죠. 본래 쇼 윈도우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팔기 위해서 진열해 놓잖아요. 그래서 진열장 앞에 유리가 있을 거예요. 유리창.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유리창을 통해서 진열된 상품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유리를 쇼 윈도우라고 해요. 그럼 결국 쇼 윈도우 부분은 뭐예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아주 둘이 아주 막 치고받고 그냥 뭐 부부싸움도 하고 갈등이 심한데 별거 직전인데 남들이 볼 적에는 그럴듯하게 아주 행복하게 금슬 좋은 부부, 금슬 좋은 부부처럼 보이는 거. 그거를 흔히 쇼 윈도우 부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둘이서 뭐 이혼 직전까지 지금 막 이렇게 파경을 맞기 직전인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둘이서 뭐 애정 표현도 하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시청자들이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도 볼 적에는 굉장히 금슬 좋은 행복한 그런 부부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쇼 윈도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리창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진열된 상품을 보는 거니까 그냥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 그래서 금슬 좋은 부부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그런 부부를 쇼 윈도우 부부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쇼 윈도우 맘 영어로 마음까지 썼어요. 맘. 쇼 윈도우 맘은 어떤 맘입니까? 결국 엄마는 엄마인데 실질적으로는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남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엄마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감상이나 발제 보면 나오겠지만 제목이 지난번에 제목 강의를 했는데 제목이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제목이 과연 적절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유기영님 거 들어볼까요? 줄거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제 글 줄거리에도 보면 나오듯이 지금 이 작품의 주인공인 나은이의 엄마, 주연이라고 그러죠, 주연. 그 주인공 이름은 주연이고 남들이 부를 적에는 이제 나은이 엄마 이렇게 되는데 이 주연이가 지금 인스타에 빠져 있어요. 인스타. 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그 개인적으로 뭐 많이 올리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흔히 얘기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홈페이지, 그죠? 그다음에 뭐 플래닛, 블로그 이렇게
그거는 이제 뛰어넘어선 게 이제 페이스북이 나왔어요. 그 페이스북 나온 다음에 지금 뭐 인스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어요. 요즘은 틱톡도 한다고 그러죠. 틱톡. 이 굉장히 많아요. 이 흔히 얘기해서 인터넷으로 SNS 활동을 하는 그 영역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 작품 속에서는 주연이가, 즉 나은이 엄마가 인스타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인스타 해보셨어요? 네. 저는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인스타 이렇게 계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들 거 보잖아요. 보면은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인터넷 활동 뭐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블로그 통해서, 그리고 페이스북은 크게 뭐 이렇게 거기다 직접적으로 올리질 않고 제 블로그에 있는 거 다 링크만 해놓죠. 가끔 가다가. 그런데 지금 이 작품 속의 주연이는, 나은이 엄마는 인스타에 빠져 있어요. 그 인스타는 주로 사진을 올리죠. 사진 올리고 그 사진 제목을 이렇게 간단하게 사진 설명하는 거죠. 그럼 그걸 보고 좋아요, 뭐 댓글도 달지만 좋아요, 그렇게 흔히 팔로우라고 그러죠. 팔로우가 이렇게 댓글을 달고 좋아요 뭐 이런 거 표시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 저게 나오지만 그 SNS에서 흔히 얘기해서 흔히 뭐 네티즌이라고 그럴까? 인스타그램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이렇게 팔로우라고 그러죠. 팔로우. 그 팔로우들한테 그 큰 영향을 주는, 사회적으로 뭐 아니면 뭐 어떤 뭐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이렇게 어떤 콘텐츠를 올림으로 해서 영향을 주는 사람을 인플루언서, 영향 주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주연이는 일종의 인플루언서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를 키우면서, 즉 아이가 지금 4살이에요. 나은이가 4살이야. 4살짜리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학원에도 보내고, 영어 학원도 보내고, 발레 학원도 보내고, 그다음에 뭐 수학도 가르치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계속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인스타에 저 닉네임은 안블리맘인데 안블리라고 뭐라고 돼 있었는데 갑자기 잊어먹네. 그 닉네임 그걸 보고서 따라와가지고서는 뭐 신사임당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점만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 나와 저 소설 내용에 나와 있듯이 나은이한테 해준 거, 음식을 뭐 브로콜리니 뭐 채소하고 뭐 이렇게 진짜 예쁘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나은이한테 이거 먹였다라고 올렸어요. 인스타에 올렸어요. 실제로는 나은이 먹지도 않았죠. 그 집 식구 주연이 남편하고 나은이하고 아무도 안 먹었어요. 거기 장식된 거, 우리 데코레이션을 나오죠. 데코레이션을 위해서 사놨던 그 어떤 야채들 그대로 다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갑니다. 결국 그 행동 하나만은 봐도 이 작품에서 쇼윈도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연이, 나은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죠. 이 소설이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거기에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유경님이 등장인물 쭉 소개를 했는데, 나은 엄마 결국 자기만족이에요. 나은 엄마 자기만족. 나은이를 진짜 생각을 할까? 뭐 딸이니까 뭐 그럴 수 생각할 수 있겠죠. 부모니까, 엄마니까. 그런데 오히려 나은이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보다 작품 속에 드러난 것은 자기만족이에요. 자기를 드러낸 거죠. 내가 지금 딸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걸 과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혜 엄마는 오히려 이 나은 엄마를 보면서, 즉 주연이를 보면서 부러워해요. 어떻게 애도 이쁘고 또 뭐 이렇게 차림이라든가 옷이죠, 맵시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그만큼 주연이가, 나은 엄마가 신경을 썼으니까 내가 이쁘니까 부러워하죠. 그리고 나은 엄마처럼 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죠. 다혜 엄마는. 근데 서연 엄마는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사교육은 딸이 원할 때 최대한 늦게 시키겠다 생각으로 4살짜리 안 보내요. 아무데도 사교육 안 시켜요. 학원에도 안 보내고 뭐 아무데도 안 보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주연이 남편 나은이 나오고 다혜 나오고 원어민 영어학원 원장 나오죠. 그다음 영어 발레 선생님 나와요. 발레를 하면서 영어를 하는 모양이에요. 발레는 결국 예체능 과목인데 예체능 과목을 하면서도 그 발레를 하면서 쓰는 용어들이 뭐 영어를 많이 쓰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가끔 대화를 하면서 영어로 이제 뭐 지시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발레 학원인데 영어 학원, 영어 발레다. 그런 게 있나? 저도 이거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나은이 어린이집 생활에 왕따 당하는 상황이 다혜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이거 뭐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나은이 엄마 주연이가 나은이를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나은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 그것하고는 달리 실제 어린이집에서 나은이는 왕따 당하고 있다. 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 쇼윈도맘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은이는 주연이가 엄마가 나은이 엄마가 나은이를 애지중지 이렇게 키우면서 사실은 그 애지중지 키우고 나은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나은이를 이렇게 잘 키우고 있다라는 것을 인스타에 과시하는 거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은이는? 실제 겉으로 보이는 나은이의 모습은 인스타에 올려져 있는 예쁘고 똑똑하고 뭐 영어 문장도 막 외워서 해죠. 그거하고는 달리 어린이집에서는 나은이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되죠. 다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좀 아이러니죠. 그 다음에 유경님은 이제 표현에서 인스타그램 관련 표현들이 현실감 있게 이렇게 보인다고 했어요. 정말 이 쇼윈도맘을 쓰신 분은 인스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 같아요. 많이 해봤으니까 알겠죠. 저는 인스타를 하지는 않는데 계정은 있지만 하지는 않는데 그 인스타를 이렇게 뭐가 오면은 이제 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글쎄요, 내 취향은 아니다라고 할까? 근데 뭐 그거 활동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요즘은 자기 표현 시대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뭐 한 스포츠까지 자기 의견을 몇마디로 이렇게 적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주연이 나은의 사교육에 집착하며 느끼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만 자신의 가정 사정에 비해 감당할 수 없는 사교육비를 들여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시켜야 하는 정당성 확보가 약합니다. 그거는 정당성하고 그게 뭐죠? 살림 형편에 맞지 않게 사교육비를 들여야 한다는데 무슨 정당성이 있어요? 그건 정당성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유기영님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가정 살림이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1,000만 원 이상 가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에 살림이 그 정도인데 또 돈을 들여가지고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하는 그 욕심은 어디에서 온 건가? 그게 좀 희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연이가 자기 딸 나은이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들여서라도 애를 교육시키려고 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럼 결국 주연이의 어린 시절, 학창 시절, 대학 시절,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부딪혔던 여러 가지 사회에서의 어떤 생각들,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딸아이한테 이렇게 집착하고 뭔가 더 많이 시키려고, 사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생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독자들이 주연이는 맞아, 주연이는 이런 욕심을 부릴 수 있어 라고 독자들이 납득해야 되는데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유경님 말은 그겁니다. 부자연스러운 비유가 문장을 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쭉 80쪽 그 다음에 81쪽 82쪽 쭉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냥 유경님이 좀 너무 예민하게 좀 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뭐 과장법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웬걸 뒤에 감상을 읽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유기영님이 지적한 요 부분을 오히려 참신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유기영님처럼 응? 표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자연스러운 비유다라는 유기영님의 지적. 또 뒤에서는 어떤 감상 쓰신 분 어떤 분은 참신하다, 표현이 참신하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맞을까? 아니 둘 다 맞아요. 유기영님은 이렇게 느낀 거고 나중에 뒤에 이제 참신하게 느끼신 분은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느낌이 다를 뿐이지 두 분의 감상은 다 맞는 겁니다. 이거 어떤 게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감상은 하나가 안 나와요. 우리가 지금 그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넷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그런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문학 감상을 할 적에는 문학 작품을 읽고 자기 느낌을 얘기할 적에는 10명이 읽으면 10개의 답이 나와요. 10개의 느낌이 나와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기영님이 한 것도 맞는 말이고 뒤에 저 참신한 표현이다고 말한 그분 말도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정도는 과장법으로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유기영님은 이렇게 예민하게 딱 지적을 하신 거예요. 마이너스 잔액이 찍힌 통장을 길바닥에 전단지 마냥 쳐다보고는 말했다. 이거를 이제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비유가 부자연스럽다 이랬는데 마이너스 잔액이 통장 찍혔다. 나 같으면 내 살림이 지금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넘는데 이거 어떡하나 걱정이 될 텐데 지금 주연이는 그냥 길바닥에 전단지 마냥 무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봤다 라는 뜻이니까 뭐 경제 상황에 좀 무덤덤하다는 거 남편만 걱정을 하지 아내인 주연은 별로 걱정을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길바닥에 전단지 마이너스 1,000만 원 찍힌 통장을 그냥 전단지 쳐다보듯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만큼 무딘 거죠. 무덤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세 가지 스타일의 엄마 모습. 누구예요? 주연이 나은이 엄마죠. 그다음 다혜 엄마, 서연이 엄마.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좋을까? 나은이 엄마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사교육을 하는 사람이고 다혜 엄마는 적극적이라기보다는 남들이 하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어린이집도 보내고 뭐 영어학원도 보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서연 엄마는 오히려 반대로 적극적으로 사교육을 거부하는 거죠. 애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사교육 안 시키겠다. 엄마하고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겠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뒤에 감상 쓰신 분들은 직접 지금 딱 요런 아이들 키우는 그런 엄마 입장에서 의견을 내치시는데 저는 애들 키우면서 다혜 엄마하고 비슷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서연 엄마하고 비슷해요. 그거 뭐하러 보내?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애들 어디 집에 어디 보내야 되고 어디 보내야 된다. 뭐하러 보내? 그리고 이제 아들내미 딸내미한테 넌 뭐 하고 싶니? 안 하고 싶대. 그럼 하지 마. 아들내미가 바둑학원 가고 싶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래 가봐. 그래서 바둑학원에 가서 바둑학원에 가면은 다른 건 몰라도 응음과 끈기 이런 거 배울 수 있거든요. 참을성. 근데 바둑학원 잘 가다가 지가 안 가겠대. 가지 마. 저는 애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줬어요. 어떻게 보면 좀 아빠는
기본적으로 제대로 못한 거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어쨌거나 보다 나은 소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이야기의 중심축인 주연의 성장 배경이나 학력, 나은의 교육에 집착하는 이유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럴듯해요.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의 심리적 정당성. 심리적 정당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왜 정당성이 나와? 유기형님 앞에서도 무슨 정당성 얘기했는데 이거 정당성이라는 말은 표현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결국? 심리적 요인이죠 그냥. 심리적 요인. 즉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보다 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설명이 서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유경님 지적은 그겁니다. 정당성 빼고 이러세요. 그 다음에 주연과 남편 간의 자유교육에 관한 갈등도 구체화될 수 있고 거기 한두 줄로 그냥 끝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보낼 때 그다음에 영어 학원 보낼 때 그다음에 영어 발레 보낼 때 그다음에 무슨 수학 학원 보낼 때 그때마다 남편하고 어떻게 티격태격했던 거 결국엔 남편이 졌죠, 그죠? 남편이 져서 여기는 뭐 마이너스 2가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런 갈등이 좀 몇 개 더 나오면 좋지 않았겠느냐. 말이 돼요.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 소설로 자녀 교육에 대한 새엄마를 대비시켜 무난하게 소설인데 예, 저 뒤에 보면 뭐 3인칭 관찰자 이렇게 나오는데 아닙니다.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제목 쇼 윈도우 하면 주연을 직접적으로 말하여 가벼운 느낌이다. 그렇죠. 유경님이 이걸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쇼 윈도우 맘. 쇼 윈도우 맘이에요. 누가? 주연이가. 그래서 너무 주연이의 그 쇼 윈도우 맘과 같은 맘으로서의 어떤 행동 이것을 다 거기 소설 읽어보면 당연히 쇼 윈도우 맘이죠. 그래서 주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제목으로서 이게 적당한가. 너무 그렇게 딱 드러나 버리면 재미없죠, 그죠? 그 다음에 발제자가 느낀 감상. 주연의 내면적인 심리 묘사가 필요하다. 그렇죠. 주연이가 결국 여기서 말하는 내면 묘사는 뭐냐면 내면 심리 묘사는 뭐냐면은 주연이가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그다음에 뭐 결혼 초기에는 어떻고 그런 생활 속에서 주연이가 이렇게 딸아이에게 집착하거나 아니면은 남에게 인스타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어떻게 생긴 건가 이게 이렇게 좀 어렴풋하게라도 이렇게 제시가 됐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과시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인스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해서 SNS 지금 20대 30대들이 100%다 인스타 하냐? 아니거든요. SNS 안 하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평범하게 인스타를 하거나 뭐 SNS 이렇게 회복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치고 그러면은 왜 이 주연이는 거기에 빠져서 이렇게 남달리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가? 한 가지만 먹으면 되잖아요. 먹지도 않은 음식 그냥 데코레이션 막 이렇게 색색들이 채소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사진 찍어놓고 그거 뭐 밑에다 뭐라고 썼어요. 어떻게 나은이 먹인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은이 해외 직구로 옷 발레 옷 사와서 입혀서 들여보내고서 사진 또 찍잖아요. 사진 찍어서 또 인스타그램에 그다음 또 제목도 이쁘게 해놨잖아요. 왜 그런가? 주연이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가? 나중에 또 얘기 나오겠지만 보상 심리예요. 자기가 하지 못한 거 자기 딸아이한테는 하고 싶은 거. 자기는 못했지만 이거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교육 문제하고 연결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을 망친 세대, 우리나라 교육을 망친 세대. 저 같은 저희 세대죠. 제가 흔히 얘기해서 예전에 386 한쪽에 475 세대인데 지금은 675죠. 50년대 출생자, 지금 70년대 학번,
그다음에 60대. 요 50년대 출생자들이 6.25, 그죠? 한국전쟁 그 무렵, 그다음에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점을 찍은 게 58년, 59년, 58 개띠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그러는데, 이 세대, 즉 50년대 출생한 사람들이 뭘 아냐면 가난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형제들이 많아요. 제일 적은 게 3형제. 보통 5형제, 7형제. 아니 5남매, 7남매만 이래요. 그리고 가난이라는 걸 알고 보릿고개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 세대, 제 60대 세대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내 아들, 딸만큼은 나처럼 안 키운다 이랬어요. 그게 결국에 뭐로 바뀌어요? 교육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논 팔고 밥 팔아서 애들을 대학 보내는 거예요. 서울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그런 교육열이 물론 이제 70년대 이 산업화하고 맞물려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부흥하는데 도움이 되긴 됐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우리가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결국에는 바로 우리 세대, 지금 5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 그다음 그 이후 세대죠. 흔히 예전에 386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586이죠. 지금 50대, 그 다음에 80년대 학번, 그 다음에 60년대 출생자들.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 675 세대, 675, 그 다음에 586. 요 두 세대가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열을 높였고,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을 망쳐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망쳤냐고요? 나중에 또 그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안 키운다라는 그런 보상 심리가 작용해가지고 내가 못한 것, 내가 어린 시절에 내 부모가 나한테 해주지 못한 것, 그래서 이렇게 남들 하는 거 보면서 부러워했던 것, 그거를 몽땅 다 내 자식한테 해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해놓고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주연이는 50대가 아닌데, 60대가 아닌데, 그죠?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교육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유지영님이 느낀 거예요. 유지영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은이가 어린이집에서 왕따 당하는 모습이 다혜를 통해 너무 가볍게 터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죠. 가볍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저 유기영님 뭐라 그러냐면 나은이 느끼는 생각, 감정 등 서술도 필요해 보인다고 그랬는데 이 글을 쓰신 분이 의도를 했는지 의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읽으면서 나은이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은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딱 드러나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좋은 쪽으로 문제가 있느냐, 나쁜 쪽으로 문제가 있느냐. 저는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어요. 지금 뭐예요? 나은이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자기만의 세계가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나은이는 어떤 애냐? 뭔가 하나를 하면은 굉장히 집중하는 애예요. 집중하는 애니까 엄마가 수업이 끝나고 엄마가 불러도 몰라요. 수업하던 거 그거에 집중해가지고 아직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영어 문장 줄줄줄줄 외워요. 그러니까 영어학원 원장이 영재반 보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물론 학원 원장이 나은이를 영재반에 보내야 되겠다는 거는 말하는 부모한테 말하는 거는 이속을 챙기려고 그러는 거죠. 영재반 보내면 뭐 돈이 더 들어오겠죠. 그런 그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나은이가 영재반에 갈 수 있을 만큼 그런 그 어떤 영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 재능 아니면 어떤 IQ나 EQ라든가 뭐 이런 그런 능력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소설 속에 묘사되어 있는 걸 봐서는 나은이는 뭔가 하나를 가르치면은 그 가르친 거에 딱 몰두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불러도 몰라요. 영어 발레 학원 가서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연이가 나은이 엄마가 가서 손 잡아가지고 끌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막 허공을 보면서 막 혼자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그게 미친 게 아니에요.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4살짜리가 옆에서 어린이집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 거들떠도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죠.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린아이들이, 즉 다혜를 비롯한 다른 아이들이 나은이를 왕따시켰다? 아니, 왕따시킨 거 아니에요. 제가 본 적에는 나은이가 지 빼고 나머지 몽땅 다 왕따시킨 거예요. 지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은이는 자기가 왕따 당했다는 거 생각을 안 해요. 소설 속에 작자가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설 속에 드러난 것만 꺼내서 읽어보면은 나은이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나은이는 자기만의 세계에서 주변의 모든 어린아이들, 즉 4살짜리 어린이집의 다른 아이들을 다 관심 없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자기만의 세계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왕따 당하는 모습이 다혜를 통해 너무 가볍게 터치되고 있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봐요. 주연의 지나친 집착으로 과도한 사교육을 하는데 정작 딸 나은이는 어린이집에서 왕따를 당하는 모습이다. 이것을 주연이 알게 되고 주연이 느끼는 좌절감이나 황당한 모습까지 확대하여 그려보면 어떨는지. 그럼 결국 지금 유기영님의 생각은 저 주연이가, 즉 나은이 엄마가 자기 딸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결국 어린이집에서 내 딸이 나은이가 왕따 당하고 있다. 자기가 의도하는 거하고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왕따 당하고 있고 다른 애들한테 어떤 놀림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주연이가 나은이 엄마가 알고 거기에서 이제 좌절감을 느끼고 황당한 모습이 드러나면 그런 것까지 다 나오면 어떨까? 결국엔 뭐냐면 이게 자세한 결말이죠. 그걸 말해서 이제 자세한 결말이에요. 자세한 결말. 이 자세한 결말의 반대가 뭐냐면은 열린 결말이에요. 열린 결말. 그 열린 결말은 뭐예요? 독자의 몫이 굉장히 커요. 여기에서 자세한 결말을 해주면 지금 여기서처럼 주연이 알게 되고 주연이 느끼는 좌절감이나 당황하는 모습까지 확대하여 다 나눠주잖아요. 다 서술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독자의 몫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독자의 몫이 줄어들고 이게 열린 결말이면 이런 얘기 안 하고 탁 제시해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얘가 왕따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이고 주연이 마음이 어떨까? 이거 알고서 주연이는 어떤 생각일까? 독자들이 상상을 하게 되니까 독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몫이 커지니까 이 열린 결말은 이걸 흔히 해서 자세한 결말이나 닫힌 결말이에요. 요거 열린 결말이니까 닫힌 결말이죠. 닫힌 결말.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작자가. 별로 안 좋아요. 우리나라의 고대 소설이 다 이 닫힌 결말이에요. 춘향전은 어떻게 돼요? 어사출동해서 다 끝났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둘이서 뭐 결혼해가지고서는 뭐 아들 딸 뭐 팔남매 낳고 나중에 저 영의정 되고 정승파서 올라서 영의정 되고 정경 부인 되고 춘향이는 정경 부인 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서 다 나오잖아. 흥부전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뭐 형 용서하고 둘이서 형제간에 우애 좋게 잘 살았다. 심청전은 어떻게 돼요? 소경도 잔치해가지고 거기서 눈 뜨고 아버지 모시고 잘 살았다. 그게 닫힌 결말이에요. 그럼 결국 지금 이 유기영님이 지적하신 거 요거는 주연이 알게 되고 주연이 느끼는 좌절감이나 황당한 모습까지 확대하여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고대 소설처럼 그런 닫힌 결말은 아니지만 열린 결말은 되지 않아요. 열린 결말이 됐을 적에 열린 결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독자들의 상상력이 작용할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미없어요. 작자가 다 얘기해버리니까. 그죠? 근데 유기형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유기형님 어떤 성향이라고 할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감상평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보겠습니다.